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방송 시작 10분 전, 저는 뉴스룸 한가운데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GDF의 메인 앵커 엠마 슈나이더, 그게 바로 저예요. 15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뉴스를 전해왔지만 그날처럼 충격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2021년 6월 도쿄 올림픽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죠. 프로듀서 마르쿠스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일본 올림픽 박물관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진의 주인공이 일본인으로 소개되고 있었어요. 손기정, 한국의 영웅이 왜 일본 선수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사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을 잠시 되돌려 2019년 여름으로 가볼게요.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베를린의 한 작은 골동품 가게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낡은 사진첩. 거기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에 하나하나 넘겨보고 있었는데 어느 한 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라톤 시상식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건 두 명의 동양인 선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이게 금메달리스트의 표정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승리의 기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린 표정이었죠. 특히 금메달을 딴 선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월계수 화분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저널리스트의 본능이랄까요? 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우승한 선수가 저런 표정을 지을까? 무엇을 가리려 했을까?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시립도서관, 독일 연방문서보관소, 심지어 당시 올림픽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후손들까지 찾아다녔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뉴스룸 한가운데서 엉엉 울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기정, 그는 한국인이었어. 일제강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국적으로 출전한 거야. 가슴에 일장기를 가리려고 화분을 들었던 거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자 뉴스룸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손기정 선수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한국 뉴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2020년 초 저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가장 슬픈 금메달 마이너스 손기정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죠. 독일 전역에 방송되었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식민지의 아픔이 이렇게 깊었구나.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우리 독일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만큼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손기정 기념재단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뜻밖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자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티셔츠가 나왔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 엠마 씨, 당신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셨던 것,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뛰는 것. 비록 생전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손기정 선수의 손녀 올림.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그 티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K-POP도 듣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죠.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는 한국 사회의 깊은 면까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도쿄 올림픽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일본은 올림픽을 강행하려 했죠. 그것도 각종 논란을 일으키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그저 방역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뉴스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표시한 지도, 후쿠시마 농산물을 선수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 또 시작이구나, 일본. 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죠. 하지만 그날 아침
일본 올림픽 박물관에서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야. 저는 즉시 긴급 편집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메인 뉴스는 이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85년 전의 아픔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는지 전 독일에 알릴 겁니다. 팀원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특히 취재팀장 클라우스는 즉시 일본 특파원과 연결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엠마,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 남승용 선수도 일본인으로 소개되고 있대.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설명은 단 한 줄도 없다고 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었어요. 방송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 때문이기도 했죠. 제가 전하는 이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방송 시간. 붉은 불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DF 뉴스 엠마 슈나이더입니다. 오늘은 매우 충격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 그러나 가장 슬픈 금메달리스트였던 한국의 손기정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일본이 또다시 역사를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박물관에서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85년 전 그들이 빼앗아간 영광을 이제는 역사마저 바꿔 영원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는 일본 올림픽 박물관의 전시 사진과 함께 1936년 당시의 손기정 선수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왜 금메달리스트가 이토록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지, 왜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필사적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리려 했는지, 이것이 바로 식민지의 아픔이고 빼앗긴 나라의 슬픔입니다. 방송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한 패션 브랜드가 이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라는 이 브랜드는 손기정 선수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화면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티셔츠와 함께 라카이 코리아의 프로젝트가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손기정 선수가 그토록 바라던 것, 가슴에 태극기를 단 모습을 티셔츠에 담았습니다. 85년 만에 이루어진 소원이라고 할까요? 방송이 끝난 후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아니 유럽 각지에서 연락이 왔죠.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일본은 정말 반성이 없구나. 한국을 응원한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방송을 본 한 폴란드 기자는 자국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루겠다고 했어요. 2차 대전의 아픔을 겪은 나라들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송 다음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라카이 코리아였습니다. 엠마 씨, 정말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다뤄주시다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프로젝트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브랜드 홍보가 아니라 역사적 정의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유럽 각국의 언론인들과 연대해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뤘죠. 특히 도쿄 올림픽의 각종 문제점들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간다 선수단의 코로나 확진 은폐 시도, 선수 실종 사건, 방역 대책의 허술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민들조차 반대하는 올림픽을 억지로 추진하는 모습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저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특히 한국은 더 이상 85년 전처럼 무력하지 않았으니까요. 라카이 코리아의 독도 티셔츠 프로젝트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표시하자 즉각 역사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나선 것이죠. 일본 정부가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확인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방송에서 이 내용을 다루자 유럽의 많은 시청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공식 문서에서도 인정한 사실을 이제 와서 부정하고 있다니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었죠. 더 재미있는 것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일본 언론에 소개되자 그들은 온갖 악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라카이 코리아는 그 악플들을 번역해서 공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와,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해. 저는 감탄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고 스마트하게 대응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도쿄 올림픽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저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화상 인터뷰였지만 저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특히 손기정 선수의 손녀분이 보내주신 태극기 티셔츠를 입고 인터뷰에 임했죠. 엠마 씨는 왜 한국의 역사에 이토록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단순히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정의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손기정 선수의 이야기는 식민 지배의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줍니다. 이건 모든 인류가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들이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이웃나라의 영토를 탐내고 심지어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제전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죠. 그렇다면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 독일도 과거 나치의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아요.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왜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인터뷰가 끝난 후 한국 PD님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엠마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도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연대할 수 있으니까요. 도쿄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각종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수촌의 열악한 환경, 엉터리 도시락,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선수들에게만 유리한 편파 판정들. 이게 올림픽이야? 아니면 일본 운동회야? 저는 방송에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당한 불공정한 대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보도했죠.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양궁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어요.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서 저는 85년 전 손기정 선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에서 조국을 대표한다는 것,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당당했고 태극기는 선명하게 펄럭였으며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모두가 자랑스럽게 따라 불렀죠. 손기정 선수님, 보고 계신가요?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은 당당하게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뛰고 있어요. 저는 중계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올림픽 기간 중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의 한 극우단체가 라카이 코리아를 고소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독도 티셔츠가 일본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다는 황당한 이유였죠.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네.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특집 방송을 준비했죠. 일본 극우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에서 저는 일본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특히 그들이 2차 대전의 전범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며 강제징용을 미화하는 모습들을 고발했죠. 이들이 바로 도쿄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입니다. 올림픽 정신을 더럽히는 진짜 범인들이죠. 방송 후 일본 극우들이 저희 방송국에 항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일본어, 영어, 심지어 서툰 독일어로 된 욕설과 협박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이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 와중에 정말 감동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진행하는 국제소송에 미국의 유명 로펌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정의를 위한 싸움에는 국경이 없다. 로펌 대표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저도 뭔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인 연합을 만들어 일본의 역사 왜곡에 공동 대응하는 거였어요. 훌륭한 생각이야, 엠마.
프랑스의 르몽드, 영국의 BBC, 이탈리아의 라 레푸블리카, 유럽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이 적극 호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체코의 언론인들은 누구보다 열성적이었죠. 우리는 역사적 정의를 위한 유럽 언론인 연대 유러피언 저널러스트 얼라이언스 포 히스토리컬 저스터스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를 공동 취재하기로 했죠. 이번엔 손기정 선수 사건뿐만 아니라 일본이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역사 왜곡을 모두 다룰 거야. 저는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한국과의 역사만 왜곡하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침략했던 모든 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사 테러야. 프랑스 기자 피에르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자료를 모아 대형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2021년 가을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게 된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손기정 선수의 나라구나.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친근했어요. 한강을 건너며 보았던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첫 일정은 손기정 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엠마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손기정 선수의 손녀분이 직접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기념관에는 손기정 선수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제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귀국 후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기록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조국이 독립하면 태극기를 달고 다시 뛰고 싶다고. 하지만 그 꿈은 끝내 이루지 못하셨죠. 손녀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 되었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일본의 역사 왜곡이 용납될 수 없는 거죠. 할아버지의 영광을 또다시 빼앗으려 하다니. 기념관을 둘러본 후 저는 라카이 코리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열정적인 분위기. 직원들은 모두 젊고 활기차 보였어요. 엠마 씨, 드디어 뵙네요. 대표님이 직접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였는데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신념이 느껴졌어요. 저희 회사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쪽은 디자인팀이고요. 회사를 둘러보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패션 회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기업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대표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제품들은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이번 독도 티셔츠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나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일본의 보복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표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손기정 선수와 같은 불굴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서울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명동,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곳은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촛불혁명이 일어났던 곳이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시민들의 힘. 그것은 85년 전 손기정 선수가 보여준 저항 정신의 연장선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언론인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KBS, MBC, SBS,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이 모였죠. 엠마 씨의 방송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계시다니. 한 기자의 말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전했을 뿐이에요. 손기정 선수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전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니까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언론인들의 열정과 사명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일장기 말소 사건을 일으킨 동아일보 기자들의 후예답게 그들은 여전히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도 유럽 언론인 연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함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요. 물론이죠. 대환영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대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동아일보 사옥이었어요. 일장기 말소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이곳이 바로 1936년 8월 25일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진 편집국입니다. 동아일보 사료팀장님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복원된 당시 편집국을 보며 저는 그날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기룡 기자님과 현진건 부장님, 이상범 화백님, 그분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손기정 선수님은 영원히 일본 선수로 기록됐겠죠. 그분들 덕분에 최소한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료실에는 당시 신문 원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일장기가 지워진 그 역사적인 지면을 직접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언론인으로서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엠마 씨는 이미 그러고 계시잖아요. 85년이 지난 지금 독일에서 손기정 선수의 진실을 전하고 계시니까요. 맞아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진실을 전하는 언론인의 사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에서 제작한 특별 에디션 티셔츠였어요. 앞면에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손기정 선수의 모습이, 뒷면에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문구가 한국어와 독일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엠마 씨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거예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티셔츠죠. 저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티셔츠를 입었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정한 한국의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층 보도를 이어갔죠. 특히 도쿄 올림픽이 끝난 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성공적인 올림픽이라는 자화자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성공적이었나요? 코로나 확산, 선수들의 불만, 아니면 역사 왜곡? 방송에서 저는 도쿄 올림픽의 실패를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특히 일본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시도들을 폭로했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엠마 씨, 우리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입니다. 당신의 방송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정부의 역사 왜곡에 반대합니다.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도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어요. 물론입니다. 함께 진실을 위해 싸워요. 그렇게 우리의 연대는 국경을 넘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독일, 유럽, 그리고 이제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까지. 2021년 가을 저희가 제작한 대형 다큐멘터리 도둑맞은 영광 마이너스 일본의 역사 왜곡 85년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유럽 10개국에서 동시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손기정 선수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일본의 조직적인 역사 왜곡을 파헤친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이런 일이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다니. 일본은 정말 반성이 없구나. 한국인들의 아픔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이 다큐멘터리가 그해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상을 받기도 했죠.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85년 전 베를린에서 가장 슬픈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와 지금도 역사적 진실을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청중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 후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즉각적인 반박과 비판이 이어졌으니까요. 특히 라카이 코리아가 진행한 국제소송은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미국 법원은 일본 극우단체들의 허위 주장을 기각하고 오히려 그들의 명예훼손을 인정했죠. 정의가 승리했다. 판결 소식을 듣고 저는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특별방송을 준비했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85년 만에 손기정 선수의 명예가 법적으로도 회복된 것입니다. 방송에서 저는 이 판결이 갖는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의 승리라고. 2022년 봄, 저는
또 한 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손기정 선수 탄생 11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받은 거였죠.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 체육계 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손기정 선수를 기억하는 시민들, 엠마 슈나이더 씨를 특별히 소개합니다. 독일에서 손기정 선수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분입니다. 소개를 받고 단상에 오른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슬픈 표정의 금메달리스트. 그 사진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하자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기정 선수님은 단순한 마라톤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식민지 조선의 희망이었고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손기정 선수님과 함께 뛰었던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선배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노인의 손을 잡으며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어지는 거구나. 그날 저녁, 저는 라카이 코리아 팀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가졌습니다. 엠마 씨,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이죠. 건배를 하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내자고. 그런데 엠마 씨, 혹시 한국에 더 자주 오실 생각 없으세요? 아예 한국 특파원이 되시는 건 어때요? 농담처럼 시작된 제안이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방송국에 제안했습니다. 서울 지국을 만들고 싶다고. 처음엔 회의적이던 경영진도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는 생각을 바꿨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K-무비, 그리고 이제는 K-히스토리까지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결국 제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2022년 가을 GDF 서울 지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대 지국장이 되었죠. 서울에 자리를 잡은 후 저는 더욱 깊이 있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손기정 선수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취재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였습니다. 16살의 소녀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구나. 저는 매일 새로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독일과 유럽에 전했죠. 그러던 중 2023년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의 구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재등록하려 한 거예요. 강제징용의 역사는 쏙 빼고 말이죠. 또 시작이구나.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 언론들과 공조해 일본의 시도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죠. 특히 구남도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생존자들의 증언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주는 그 참혹한 이야기들. 지옥이었어요. 진짜 지옥.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많은 동료들이 죽어갔어요. 한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곳을 문화유산이라고, 역사를 지우고. 저는 이 증언들을 모아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지옥섬의 진실 구남도의 감춰진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 다큐멘터리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일본의 신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정말 기뻤어요. 엠마, 당신이 해냈어. 한국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아직도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2024년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독일 청년 역사 교류 프로그램이었죠.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역사를 배우고 특히 어두운 과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독일은 나치의 만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독일이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죠. 일본도 배워야 합니다. 독일 청년들의 발표를 들으며 한국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년들은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설명했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2025년 현재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남산이 보이는 사무실로 출근하며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름날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손기정 선수의 슬픈 표정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의 이야기를 넘어 한국의 모든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있죠. 최근에는 라카이 코리아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길이라는 이름의 국제 캠페인이죠. 전 세계 곳곳에 숨겨진 역사적 진실들을 찾아내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캠페인입니다. 손기정 선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억울한 역사의 주인공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것이 목표예요. 엠마 씨,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도 한국 동료가 물어옵니다. 이번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정직하게 다룰 거예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하니까요. 쉽지 않은 주제네요. 그래도 해야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함께 이뤄낸 일들, 무엇보다 손기정 선수가 보여준 불굴의 정신, 그것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엠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네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